100억. 보기만 해도 좋네요. 백지연이 집에 있던 100억이 사라집니다. 어디로 간 걸까요?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을 부자로 이끌어줄 겁니다. 8억이 절박한 다리미가 복권을 긁어보는데 보는 우리 가슴까지 다 조마조마해집니다. 8년 전 다리미와 강주는 함께 하룻밤을 보냈습니다. 당시 강주는 다리미의 전화번호를 저장했지만 사랑한 건 아니어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두 사람이 운명처럼 다시 만났는데요. 재회의 첫 만남이 순탄해 보이진 않습니다. 다리미는 송수지한테 얻은 돈 20만 원으로 편의점으로 들어가 복권을 사서 긁어보는데요. 그 옆에는 한 남자가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. 다리미는 자신이 떨어뜨린 동전을 주워주는 그 옆 남자가 8년 전 만리장성을 쌓았던 그 남자 횡단보도 서강주라는 걸 몰랐습니다. 강주는 사실 그녀가 다리미라는 걸 알았지만 어차피 다리미가 보이지 않으니 아는 척 하지 않고 조용히 나가려고 했습니다. 그런데 하필 편의점에서 카드를 계산기에서 빼지 않은 실수를 해서 사장님이 서강주 씨라고 큰 소리로 부르는 바람에 그만 다리미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키게 됐습니다. 다리미는 강주가 자신에게 말없이 나가려고 한 점이 괘씸해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그냥 편의점에서 나갑니다. 자신의 비겁한 마음을 들킨 강주는 미안한 마음에 다리미를 졸졸 따라가며 말을 시킵니다. 복권 좋아해? 다 꽝이야? 잘 확인했어? 이렇게 주저리 물어보지만 다리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. 다리미 반응이 없자 강주는 다리미를 자극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? 그리고 네가 자자고 한 거잖아. 난 네가 자고 싶어 해서 잔 거야. 거절하면 네가 상처받을까 봐 불쌍해서 잔 거였다고. 강주는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쓰레기 같은 말을 해 또 한 번의 상처를 주게 됩니다. 이 말을 들은 다리미는 가, 내 앞에서 꺼져. 이렇게 지팡이를 휘두르다가 그만 지팡이를 부러뜨리는 불상사가 벌어집니다. 강주는 다리미에겐 눈과 같은 지팡이가 부러지자 하는 수 없이 환자복을 입은 채로 세탁소까지 데려다 주게 됩니다. 그때 세탁소에 있던 차태웅은 다리미 지팡이가 부러진 걸 보고 강주가 다리미의 약점을 알고 찝적대는 걸로 오해해 강주를 혼내주는데요. 다리미는 차태웅에게 강주가 자신을 따라왔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강주를 더 곤란하게 만들어 작은 복수를 해줍니다. 다음날 아침 강주는 세탁소를 찾아와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몰라서 10개를 샀다면서 다리미에게 지팡이를 주고 갑니다. 다리미는 불쌍해서 사주는 거냐고 비아냥대면서도 고마운 마음에 그제서야 반가워 이 한마디면 됐을 텐데 라며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. 한편 돈 20억 가방을 들고 백지는 고봉이의 차를 얻어 타고 부동산으로 가던 중 4개월만 더 참으라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다시 계획을 바꾸고 차를 돌려 집으로 갑니다. 그때 백지연은 승돈이 강주를 보러 병원에 온 줄 모르고 남편의 전화에 병원에 있다고 거짓말을 둘러대게 됩니다. 지승돈은 백지연을 보자 자신은 과거 어떤 여자의 거짓말에 속아 결혼하지 않으려다 백지연의 아버지를 믿고 결혼했다고 거짓말에 얽힌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는데요. 아무래도 이 장면에서 지승돈과 고봉이가 사귀다가 지승돈 집안의 압력으로 고봉이가 거짓말을 하고 이종구와 결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얽혀지는지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지네요. 훗날 다리미가 아들 강주와 결혼하게 된다면 두 사람은 사돈으로 다시 만나게 되겠네요. 한편 봉희는 딸 다리미 주치의에게서 새로운 신약이 나와서 다리미가 그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. 그런데 그 시술을 받으려면 8억 원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. 의사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며 망막신경이 살아있는 이때를 놓치면 완전히 실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. 그런데
다리미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엄마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는 생각에 봉이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. 살다 보면이라는 음악과 함께 봉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대성통곡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. 얼마나 가슴이 미어질까요? 봉이는 그제서야 다리미가 왜 8억에 그렇게 집착했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.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에 봉이의 마음은 급해집니다. 봉이는 은행에 가 대출도 알아보고 부동산에 들러 집을 팔아볼까도 궁리해보지만 그 어떤 방법을 써도 8억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. 결국 봉이는 길에서 주운 사채 사장의 명함을 만지작거립니다.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고리대금을 써서라도 하고 싶을 겁니다. 다리미 언니 차리미는 회사에서 일하던 중 피팅해야 할 옷에 기름때가 묻은 것을 지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한밤중 차태웅을 회사로 부릅니다. 차리미는 차태웅을 좋아하지만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데요. 차태웅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. 차태웅은 차림에게 집에 들러 엄마 일도 좀 도와주라고 조언하지만 차림은 가난한 집이 싫어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. 그런데 복지원에서 고사리를 캐러 간 길레와 만득은 산 위로 올라갔다가 길을 잃게 되는데요. 길레는 만득에게 어젯밤 꿈에 아들 종구가 나타나 똥을 엄청 누는 꿈을 꿨는데 부자가 될 모양이다 하고 말하는데요. 후에 그들이 큰 돈을 만지게 된다는 복선을 의미하는 장면인 듯 보입니다. 이번 화는 저 멀리 구조대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청렴동 골목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걱정하는 모습이 비춰지면서 끝났습니다. 다음 회 백지연의 집에서 돈을 훔친 오기사와 양길수는 그 돈가방을 산에다 묻는데요. 마침 그때 산에서 조난된 길레와 만득이 그 장면을 보게 되면서 큰 파장이 일어나는 듯합니다. 또한 다리미를 위해 봉이는 사채를 빌릴 모양인데요. 과연 봉이는 다리미를 위해 8억을 구할 수 있을지 다음 회가 정말 궁금해집니다.